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서적은 1958년 발행된 신문예 9월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하나원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8년 발행된 신문예 9월호를 바탕으로 소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7번째, 1958년 발행된 신문예 9월호.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1958년 발행된 신문예 9월호가 되겠습니다. 이 신문예 9월호에는 19페이지에 하나원 시인의 산문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한 표를 보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예 9월호 구성표, 발행인 윤영, 주간 장만영, 발행일 단기 4291년, 서기 1958년 8월 10일, 발행처 정양사, 정가 200원, 글 수록수 하나,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 표지, 흰 바탕 속에 작가 미상의 추상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 보면은 백영수, 이준, 박고석, 변조화, 빌론, 화백 중에 한 분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례 19페이지,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 수록. 본문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걸쳐서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총 1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지질은 누런 지질에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성으로 보면은 특집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시를 쓴다. 유치환, 신석정, 김현승, 박두진, 김춘수, 하나운, 조병화, 김교동, 전봉권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속지에는 등록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58년 발행된 신문예 9월호에 실려있는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 라는 하나원 시인의 산문을 진행자가 유튜브에 방송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48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반항정신으로는 1958년 9월호 신문예에 수록된 하나원 시인의 글입니다. 수필이라기보다는 한편의 논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대 이전의 세대를 봉건시대라고 흔히 암흑의 대명사처럼 비웃는 폐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를 쓰는 나로서는 암흑시대같이 보는 이 봉건시대의 땅 위에 삼라만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마저라도 지금보다도 아름다웠던 것이 아닐까 느낀다. 여기서 영계라고 하는 것은 죽은 뒤에 영혼이 가서 머문다는 영혼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처럼 아름다웠기에 아득한 태고 옛날부터 인간과 더불어
신은 태어났고, 아니 인간 이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기에 신은 꽃보다도 아름답고 피보다도 진하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보다도 후련하고 백화파보다 그윽한 향기를 사람의 마음에 깊이 깊이 가을 하늘의 푸른 빛으로 물들여주며 그 마음의 푸른 빛깔은 심장을 붉게 마련하여주며 핏줄 속에 따스하게 순환하면서 사람을 슬기롭게 승화시켜 주는 것이라 믿는다. 영겁의 세월에 걸쳐 신은 인간의 감정의 기록이라 하겠다. 여기서 영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 눈물겨운 것, 슬기로운 것 등에 대할 때 신도 모르게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때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감탄사를 아끼지 않고 도취하면은 벌써 시가 싹 튼 것이라 보겠다. 신은 옛날 사람들께 꿈을 주었고 그 꿈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달리하여 고대 예술의 각 부분을, 즉 다시 말하자면 음악, 연극, 회화, 조각 등을 창조한 것이라 믿고 싶다. 이러한 꿈의 중요한 구름다리가 필경 신을 창조하고 나아가서는 태고와 더불어 속되지 않는 일월성신 산천초목마저 거룩한 신이라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궁융이라고 하는 것은 활이나 무지개처럼 높게 길게 굽은 현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현대라는 소위 기계 문명의 세대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소박이라는 거룩한 순성이 점점 없어지고 악으로만 나빠져 가고 있다. 여기서 소박이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순수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순수한 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계의 소음이 사람의 소박한 신경을 문드러지게 치차와 치차가 지그재그하는 마멸은 사람은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만 생각하는 나머지 신경은 영양실조가 되어 불안과 공포의 까만 정막 속에 방황하고 나 자신마저 못 믿고 또한 나와 남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하고 그 사이는 칼날과 절벽과 암흑이 있고 나만이 살면 그만인 인간 불신의 시대에 빠져 있다. 여기서 치차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치차는 둘레의 일정한 간격으로 톱니가 박혀 있는 바퀴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 불신 시대의 악순환은 오늘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막다른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악에 가득 찬 이 시대를 아름답게 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현실에 대한 냉엄한 파악과 비판을 갖고 이뤄져가는 인간성의 반성과 인간 복귀를 이룩할 수 있는 눈물 같은 그 옛날의 목가를 이 세상의 가슴에 부어주고 자연을 신같이 모실 수 있는 순진소박한 시시대의 형성을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목가라고 하는 것은 전원생활을 주제로 한 서정적이며 소박한 시가를 뜻하는데요. 영어로는 리리리즘이라고 하는데 리리리즘은 시나 산문, 음악 등에 나타난 서정적인 정치 및 서정적인 분위기나 수법을 추구하는 정신, 그리스어 리라에서 유래한 리릭, 서정시에서 비롯한 용어로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 정신 및 문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채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채촉은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뜻하며 우리는 흔히 재촉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와 시인의 사명은 적절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느낀다. 시론, 머리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인에게는 자기의 시론이 있어야 하겠다. 어떤 시인이 좋은 시가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시인이 다른 시인보다 높은 시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세상이 아시다시피 나의 경우를 말한다면 인간으로서 인간 학대를 받고 인간 대에서 쫓겨난 나환자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투쟁은 인간에 대한 반항이다. 그런 고로 나는 나를 누구보다도 문둥이라고 애치고 저주한다. 이 문둥이가 어떻게 하면 먼저 성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희원의 고개를 눈물 뿌리면서 돌아서 푸른 하늘가에 흰 구름 떠가고 꽃 피는 청산에서 문둥이로서의 마지막 눈물을 거두면서 아린 눈으로 영고 성세의 인환의 거리를 보면서 인환의 거리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눈물을 체념하고 이 민족의 혈관 속에 영원히 따스히 흐르고 순환할 수 있는 오늘의 신화와 내일의 눈물 도는 메시지를 읊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하여 바람을 뜻함 이런 뜻이고요. 영고성세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전하는 번영과 쇠락을 이루는 말이고 인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를 뜻하는데요. 하나운 시인의 대표시 보리피리에 인환의 거리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라도 사람의 마음을 결정시키고 승화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무릇 예술이란 것은 민족과 더불어 살고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것과 더불어 생명하는 까닭으로 이것을 떠나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충동과 영감과 희상, 인간사나 세상사나 또 자연의 삼라만상이나 내 마음을 붙잡고 불처럼 태우고 이글거리는 마음의 견딜 수 없는 발작과 충동에 시작의 모티브가 생긴다. 여기서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사이에 버려있는 온갖 사물과 모든 현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모티브는 예술 작품에서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 제재나 생각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작의 충동에 견딜 수 없을 때 시상과 더불어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온 전신을 무야의 경지에 있게 하고 사유는 천개의 구름 밖으로 비상한다. 나는 이럴 때 깊은 희열 속에 잠긴다. 이 경지에 삼매할 때 그것이 시가 되건 안 되건 오불관원이다. 아마 나는 꿈만 먹고 살아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요.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뜩이는 착상이나 자극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유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고 궁리함을 뜻한, 그 다음에 천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삼매라고 하는 단어는 잡념을 버리고 한 가지 대상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경지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불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상관하지 아니함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작의 발작과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인스피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때 죽음과 같은 고민의 시몬에 빠진다.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시작의 충동을 하나의 시로서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에 침전한다. 여기서 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에서 고체가 분리되는 일입니다. 즉 용액이 온도 및 물리적 영향을 받아 녹았던 용질이 고체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말하나 여기서는 가라앉는다라고 해석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침전에 고민할 때에는 산천초목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산다. 청산을 벗삼고 강물가에 소유하고 한 그루 한 줄기의 초목의 존재의 진리를 나대로의 세계에서 요구하여 본다. 또 술도 먹어 세상을 돈짝만한 몽롱 명정의 세계를 방황한다. 이럴 때 서울 거리의 한복판에 서서 네온 불빛 밑으로 오가는 생선같이 미끈거리는 계집들의 시시덕거리는 수작을 쳐다본다. 음악도 회화도 감상한다. 여기서 돈짝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흔히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술 한 잔 걸치면 세상이 돈짝만해진다고 하지요. 살다가 가끔 한 잔 꺾고 세상을 돈짝만한 구멍으로 보는 것도 또한 매력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쓸 때 돈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몽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하다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례식에 쓰이는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 따위를 적은 조기, 이거를 명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 번득이는 섬광 같은 인스피레이션이 예지의 푸른 호수에 불사조의 백조같이 그 자재로운 품으로 물을 타고 벌써 짧은 찰나에 이별의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가는 곳조차 알 수 없이 날아가 버린다. 시작을 하면은 견딜 수 없는 충동의 영감이라는 것은 극히 있을뚱말뚱하는 찰나 전인 것 같다. 영감의 계시는 커다란 슬픔에 잠겨 누워있는 밤의 청산같이 장엄하고 실제와 이상의 윤곽의 구별은 마치 산마루 능선의 선같이 시공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 그 그늘진 청산의 거무스레한 곳과 검은 잿빛 밤하늘과 그 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은 명상과 예지와 영감의 계시와 같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떤 절정의 옥자에 앉히는 것이다. 여기서 예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도리를 꿰뚫어보는 뛰어난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찰나는 시를 엮는 이상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다. 어떤 시작의 은총이 없으면 나는 사색의 고민에 문학, 또 문학과는 동떨어진 책의 책장을 마구 뒤져보든지 또 먼저 말한 바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이래도 하나의 시작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진 영감이 없으면 혼나간 사람 마냥 술세계를 방황하면서 오가는 계집의 얼굴을 응시한다. 계집의 얼굴이든지 고깃덩어리는 이상한 것과 묘한 것과 엉뚱한 생각과 공상을 준다. 술은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든다. 자기면서도 자기 아닌 또 하나의 자기의 머리와 눈에 띄는 것이 새로운 것이 있다. 여기서 어떤 계시를 받지 못하면 그 시는 엮지 못한 채 노트 속에서 몇 년의
유망을 당해야 한다. 또 영원히. 여기서 유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것, 이것을 유망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상이 떠올랐는데 이게 제대로 시를 짓지 못하면 이제 책 속에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어. 시란 것은 시어의 독창적 감각적인 어구가 시의 마지막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시작에 있어서도 시어의 문제는 나로서는 중요한 문제 중의 문제로 삼고 있다. 나의 시어의 노트는 유식, 무식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들 시정인들이 무식 중에 말하는 가운데에 천금보다도 비싼 시어가 산일되고 있다. 이 시어의 광맥을 파헤친다. 여기서 시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부모의 나이가 많은 경우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국역에서 면제된 장정을 뜻하나, 여기서는 소시민 또는 일반인으로 해석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산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한문인데요. 한적하게 은거하다 또는 흩어지다, 산실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물이라 할까 주산물이라 할까, 어떤 시어가 발산하는 매력에서 새로운 시작의 공상이 움튼다. 또 어떤 시작의 충동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수가 있다. 하나의 시어는 마음에 깊은 충동을 준다. 그러나 기억력이 흐린 나로서는 섬광적인 찰나밖에는 나의 머리에 남지 않는다. 이때 종이 조각에 써놓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그 시어는 이 땅 위에서 사라지고 만다. 어디까지나 노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어는 시인이 만드는 것보다 일상생활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생명을 훈기는 말이 아니고는 시어로서는 죽은 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섬광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섬광적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번쩍거리는 것, 이것을 섬광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기다라는, 훈기는 뭐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훈기라고 하는 것은 훈훈한 기운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 하나의 시는 시인으로서 정신적으로는 실로 눈물겨운 고심 참담을 겪은 자기의 분신일 것이다. 여기서 고심 참담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마음을 태우며 애를 쓰면서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시가 고심 참담의 여부로 명시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짓기는 어렵다. 하나의 시가 나 자신의 높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세계관의 확립과 시론으로서 못 견딜 뜨거운 충동과 영감의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나는 시인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절히 느낀다. 또 시작이 하나의 어려운 도라고까지 인식하며 부러짓고 싶으나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아직도 아득하다. 그래서 시인으로서 자처하기가 부끄럽다. 그러나 시작의 10년 고절은 나로 하여 문둥이 된 것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었다. 여기서 고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시련 속에서 홀로 외롭고 굳게 지키는 절개, 이러한 것을 고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육체적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것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시작 수도에서 느낀 체험이다. 나는 시를 씀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행복하기만 하다. 이런 뜻에서 하나의 시작을 세상에 발표할 적마다 하나의 부끄러움이 들어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 지금 세상은 막되어 먹어가는 세상이다.
이 시대를 정화시키는 데에는 시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 인류의 불가피한 고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시밖에 없다. 공산주의보다도 민주주의보다도 예수보다도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시인이 봉합부를 쳐들어야 하겠다. 그리고 시시대란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높이 애치는 데에 현대 시인의 사명이 있고 고민하는 세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에 1958년 9월호에 수록된 하나원 시인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문의 9월호의 발행인 윤영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았으나 발행인 윤영님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서 서상진 세계잡지연구소 소장님이 올린 자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1958년 6월 10일 창간, 편집 겸 발행인 윤영, 주간 장만영, 발행처 정양사, 정가 100원에서 200환, 면수 50 내지 150면 내에 월간, 표지화, 컷, 배경수, 이준, 박고석, 변종하, 빌론, 책 크기 15cm 바이 20.8cm, 잡지, 신문에는 1958년 세상에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다. 굳이 조용이라고 한 것은 1950년대 후반은 이미 현대문학, 자유문학 등이 문예 잡지 시대를 힘찬 걸음으로 내딛고 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신문에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만사에는 역시 시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한다. 쟁쟁한 이름의 작가들, 시인 하나훈, 김현성, 아동문학가 목일신, 이주홍, 소설가 박경리, 김정한, 신석정의 문학적 자서전과 여류화가 천경자의 진강의 영혼 등 이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탄탄한 출발도 앞서 달리는 쟁쟁한 책들의 명성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대중의 관심도 적었다. 필자가 소장한 마지막 16호는 잡지면 수가 50면으로 줄었고 내용도 출판사 광고지면으로 거의 채워져 문예 잡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인 장만영이 주재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예의 주간인 장만영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만영, 1914년 1월 25일 탄생하여 1975년 10월 8일 영면하셨습니다. 시인이었고 호는 초에 황해도 연백 출생으로 경성 제2고보를 거쳐 도일하여 도쿄 미자키 영어학교 고등과를 졸업하였다 합니다. 1932년 동광지에 투고한 시 봄노래로 김억의 추천을 받으면서 데뷔하였고 그 후 마을의 여름밤, 겨울밤의 환상, 비 거둔 아침 등을 계속 발표했다 합니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도시 대신 농촌, 문명 대신 자연을 소재로 하여 동심에 가까운 전원적인 정서를 서정적 현대적인 감성으로 읊은 것이 그의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37년 제1시집 양을 간행하여 최재서 등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하고요. 1939년 제2시집 축제를 간행하고 1948년 출판사 산호장과 백천 온천을 자영하기도 했다 합니다. 1954년 서울신문 출판국장, 1957년 한국시인협회 결성에 참여 부회장, 1959년
회장 1966년 역임하였고 만년에는 별로 시작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묘지는 용인 공원묘원에 있다 하네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원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958년 발행된 신문의 12월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6년 6월 20일 발행 예정인 파랑새 제13집에 기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하나원 시인께서는 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